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당신께서 보내주신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뭐랄까 울림이 큰 그런 경험담입니다. 네, 늦은 깨달음,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구나 이런 제목으로 보내주셨죠. 무려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신 당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특히 이제 자녀분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그 빈둥지라고 하죠. 그걸 마주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딱 서게 된 그 경험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작된 어떤 변화들, 또 가족들의 반응까지 오늘 저희가 이야기 속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솔직한 글 덕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맞아, 나도 그랬지 하면서 공감할 만한 그런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이야기? 이걸 넘어서요.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자아 발견의 여정, 또 오랫동안 이렇게 딱 굳어진 가족 관계 안에서 변화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그런 복잡한 역학 같은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당신의 글을 바탕으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 특히 변화에 대한 기대, 또 거기에 대한 저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좀 더 건강한 관계를 찾아가는 그 과정의 본질, 이런 것들을 함께 탐색해 볼 겁니다. 뭐랄까, 아주 단단한 구조물 같던 가족 시스템 안에서 한 사람의 움직임이 어떤 파동을 만들어내는지 이걸 좀 주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의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글 서두에 45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다고 했잖아요. 남편분 뒷바라지, 세 자녀 양육, 이게 그냥 삶의 전부였다고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찾아온 그 공허함 속에서 나는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에 딱 부딪혔다고 하셨어요. 특히 그 거울을 봤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는 그 대목이 참 많은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낯선 느낌?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요? 그 거울 속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다는 감정?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도 아주 상징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낯섦, 이걸 넘어서요. 오랫동안 엄마, 아내, 이런 역할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면서 살아오다가 그 역할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면서 역할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던 나 자신을 딱 마주했을 때의 충격, 아니면 정체성의 혼란, 뭐 이런 걸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입고 있던 옷을 벗었는데, 그 안에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일 수 있죠. 어쩌면 거울을 본다는 그 행위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진짜 나를 찾으려는 시도, 그동안 외면했던 내면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그런 첫걸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역할이라는 옷을 벗었을 때의 느낌,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게 좀 막막하던 차에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다고 하셨죠? 큰따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외롭다고 하셨더니 따님이 엄마는 아빠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이 말이 당신 마음에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다고요. 네, 그 말 자체에는 아마 악의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하지만 그 안에는 뭐랄까,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러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 아니면 역할 기대 같은 게 무심결에 담겨 있는 거죠. 당신께서 그 말에 충격을 받으신 건 내가 여전히 독립된 박영순이라는 개인보다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그 역할 프레임 안에서만 인식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바로 나는 역할인가 아니면 개인인가 이 질문을 더욱 깊게 파고들게 만든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거죠. 그 깨달음 이후에 당신의 작은 실험들이 시작되는군요. 남편분께 오늘은 밥하기 싫으니 라면 끓여 드세요 이렇게 말한 거, 혼자 영화 보고 카페 가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셨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하셨다고요. 이 작은 반항들이 갖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뭐 거창한 혁명 이런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의 감정 또 욕구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걸 표현하는 연습 과정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큰 변화는 이런 작은 시도들에서 시작되거든요. 특히 죄책감을 느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이건 오랫동안 자기 욕구보다는 가족의 필요를 우선시했던 그런 내면화된 규범하고 충돌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하지만 그 죄책감을 넘어서 행동했다는 것, 그리고 점차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발견했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자원은 바로 시간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고 자아를 재구성하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거든요. 가족들한테는 꽤 큰 파장으로 다가왔죠. 남편분은 어디 아프냐, 왜 이래 이렇게 걱정하고 둘째 따님은 심지어 혹시 치매 아니냐고까지 물었다고요? 아드님 반응은 더 격했고요. 갑자기 왜 이러시냐, 아버지가 당황하신다. 심지어 그럼 지금까지는 인생이 아니었냐 이렇게 비난조로 말했다니 듣는 입장에서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족들의 그런 반응은 당신 입장에선 분명히 당혹스럽고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가족들이 이기적이다, 악의가 있다, 이렇게만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틀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가족 시스템 이론이라는 관점인데요. 가족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나름의 규칙과 균형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당신의 변화는 이 익숙한 균형을 깨뜨리는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하려는 어떤 본능적인 저항을 보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당신의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 상황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하려는 저항. 그러니까 익숙했던 엄마, 아내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당신의 모습이 가족 시스템 전체를 막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군요. 치매 언급까지 나온 걸 보면 그 불안감이 정말 꽤 컸던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치매라는 프레임 있잖아요. 이건 변화를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병리적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일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내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해야 그 변화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들의 어떤 불편함, 이걸 정당화하기 쉬우니까요. 여기서 이제 당신은 해방감을 느끼지만 가족들은 불안함이나 심지어 이기심으로 해석하는 이런 소통의 간극이 딱 발생하는 거죠. 혼자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남편분의 말에 당신께서 45년 동안 가족만 생각했는데 이제 내 생각 좀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딱 받아치셨죠. 그런데 남편분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을 뭘로 본 줄 알아? 라고 이렇게 응수했을 때 예전과 달리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그 지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미안하지 않음. 이게 바로 당신 내면에서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봐요. 이전에는 가족의 기대나 감정에 맞춰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죄책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내적 확신,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죠. 남편분의 말은 우리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했던 역할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압력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더 이상 죄책감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건 관계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관계의 무게중심 이동.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그러나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자를 만나게 되죠.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73세 할머니와의 대화. 당신과 비슷한 경험을 먼저 하셨던 그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었다고요? 네, 이런 외부적인 지지,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어떤 선배로부터의 공감과 인정은 내적 확신을 강화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는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나도 그랬다. 그거 당연한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의 경험이 보편적이고 정당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나를 잃을까 봐가 아니라 자기들을 돌봐줄 사람을 잃을까 봐였다는 통찰. 이거 정말. 그리고 둘째는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해줘야 한다. 그리고 엄마도 아내도 할머니도 되기 전에 우리는 우선 한 명의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이었죠. 이 말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 두 가지 통찰은 정말 그야말로 핵심을 꿰뚫는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통찰은 가족들의 저항 이면에 깔린 그 돌봄 제공자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딱 직시하게 해주잖아요. 이것이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염려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관계의 본질을 다시 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렌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관계의 기본 전제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한 인간의 개별적인 행복과 성장을 지지하는 데 있다는 것. 역할 이전에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그 인식은 당신이 추구하는 변화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임을 확인시켜 주었을 겁니다. 이 만남은 당신의 여정에 정말 큰 용기와 정당성을 부여했을 거예요. 네,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남편분과 다시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남편분께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셨다면서요? 당신의 변화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하다고. 그러면서 젊은 시절 사진 찍기를 좋아했지만 포기했던 자신의 꿈까지 이야기하셨다고요? 이야,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전개인데요. 이게 바로 관계 변화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남편분이 자신의 감정, 특히 부러움, 그리고 잊혀진 꿈이라는 그 취약성을 드러낸 순간 상황은 갈등에서 공감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의 변화를 더 이상 문제로만 보지 않고 자신 또한 돌아보게 하는 어떤 계기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죠. 비난 대신에 솔직한 자기 고백을 선택함으로써 두 분 사이에 새로운 소통의 문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의 자아 찾기가 남편에게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용기를 준 셈이죠. 그 대화 이후에 두 분의 일상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남편분은 사진 동호회에 나가시고 당신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게 되니까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건강한 분화의 중요성을 딱 보여줍니다. 관계 안에서 각자의 개별성, 또 독립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서로에게 이렇게 막 융합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공간을 확보할 때 비로소 서로를 더 명확하게 보고 존중하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가족 해체가 아니라 가족 내 역학관계를 재구성해서 더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당신 부부의 사례는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65세에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만났고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당신의 소회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니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도 더 건강해졌다는 그 마지막 문장. 이게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요. 정확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회적인 역할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가는가? 나의 진짜 욕구와 감정은 뭘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들은 한 사람의 성장을 어떻게 지지하거나 혹은 가로막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요.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건 단순히 당신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또 성찰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당신 부부처럼 오랜 관계 속에 있는 두 파트너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각자 오랫동안 잊고 지냈거나 아니면 묻어두었던 어떤 개인적인 열망이나 꿈을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의 자극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때 그 두 사람은 서로의 재발견 과정을 어떻게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각자의 성장을 응원하면서도 또 관계의 균형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건 역시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나눠주신 소중한 경험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탐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풍요롭고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